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을 맡겨줬고요. 술이 문제입니다. 술 먹다가 내가 괜히 하자고 해가지고. 이 정도를 기대한 사람도 안 했을 거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뒤풀이는 삼겹살이 되지 않을까. 안 없네요. 아무튼 오늘 목표는 다른 건 없고 장비, 자기가 들고 있는 장비, 오늘 구매 예정인 장비를 이해하고 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암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캐치엄만 느낌표 새겨 있는 거, 요걸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상은 초보자이나 중급자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술자리에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기타 톤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막연하죠. 기타가 뭔지도 모르고 곡이 뭔지 똑같죠 멘트가. 곡이 뭔지도 모르고 이펙트가 뭔지도 모릅니다. 모든 대화는 언어를 알고 있을 때 뭔가 대화가 통하게 되죠.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죠? 특강의 목표는 이거 말은 안 했구나. 잠시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프리앰프 시문 기반이냐, 파워앰프에 있는 파워앰프가 좋은데 없으면 앰프 FX 루프에 있는 리턴에다 다십시오. 그리고 리드 기타는 프리센스를 강조하고 리듬 기타는 레조전스를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딜레이 타임은 글로벌 BPM 기반으로 해서 4분음표가 좋지만 듀얼로 쓰시면 다 8분음표, 점 8분음표와 4분음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백킹 시에 보컬라인 부각을 위해서 미들이 스쿱된 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과 볼륨은 15, 기타 솔로 시 개인과 볼륨은 한 15dB 정도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솔로 시 EQ 영역에 있는 그 부스트 영역, EQ 헤리지를 계산해서 부스트를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볼륨 노브와 픽업 포지션을 이용해서 뉘앙스를 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목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고급 정보는 영어로 되어 있고 동아시아의 모든 정보는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를 아셔야 돼요. 네. 자, 우선 진공관 램프가 뮤팩에 없지만 켜고 끄는 법부터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그 말 배웠지 않습니까? 요 적어놨는데 159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 음주회랑 태정태정 문단세 여성연주 임망상 광희효연 이게 다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배우시면 됩니다. 파스. 자, 순서를 보시면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파워를 먼저 킨 후에 1분 대기. 왜 이걸 하냐면 가전압으로 인해서 진공관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핑 노이즈, 퍽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피커 유닛이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을 파워를 올리고 1분 후에 스탠바이를 켜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볼륨 0으로 해둔 상태에서 조절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스를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파스는 쉽죠? 네. 파워 올리고 스탠바이, 파워 올리고 스탠바이, 파스. 근데 이거 보시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얘하고는 반대죠. 얘도 파스로 외우시면 돼요. 파워 올리고 스탠바이. 요거는 JCM 2000 우리 바이널에서 사용하시는 앰프가 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휴거스 앰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외울 게 3개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잘 안 보이세요 혹시? 눈 찡그시는데? 아니, 잘 보여요. 네. 앰프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다음 장면 볼게요. 우리 채널의 베이스, 미드, 트래블하고 게인. 요건 클린 채널이고 오버드라이브 우리가 DFX 요거예요. 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오버드라이브 채널에 있는 베이스, 미드, 트래블 뭐 컨트롤도 마찬가지, 볼륨도 마찬가지, 게인. 요거 있는 게 프리앰프예요. 요걸 프리앰프로 보시고 여기에 마스터 볼륨이 있죠. 있는 게 파워 앰프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게인하고 EQ가 있는 건 프리앰프, 마스터 볼륨 있는 건 파워 앰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게 기타 앰프에는 샌드 리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4dB, 뭐 마이너스 10dB이 있죠.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한데 4dB는 스톤박스 연결했을 경우고요. 마이너스 10dB 렉 시스템인데 렉 시스템은 출력 자체가 커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매뉴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요런 거는 보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쉽죠? 어려운 거 없죠? 이해하셨죠? 샌드 리턴이 있다. 이게 무엇을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앞에 그림 다시 오죠.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가 있고 이제 FX 루프 보이십니까? 이거 괜찮아요. FX 루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 사이에 FX 루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딜레이도 설명을 할 건데 게인을 먹인 상태에서 딜레이를 먹여야 됩니다. 오버드라이브 되는 상태에서 딜레이를 먹여야지. 그러니까 임팩트 체인은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페달 뒤에 딜레이가 보통 공간계가 오죠. 그게 때문에 FX 루프가 뒤에 프리앰프 뒤에 FX 루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앰프에서 그 들어온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요까지는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잘 듣고. 자, 우선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왜 이걸 들려주는지. 대충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880Hz는 무슨 소리일까요? 880Hz. 소리는 파동이죠.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880Hz. 요거를 보시면 나옵니다.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소리는 모두 음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다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40Hz 라음이 A가 되는 이유기도 해요. 이게 다 나머지는 소수점은 아닌데 라는 특이하게 정수로 나눠져 있어서 사람 듣기에 좋더라. 그래서 모든 음들은 A를 통해서 옵셋 형식으로 해서 튜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금관악기 경우 같은 경우는 온도 때문에 음이 틀어진 경우에 있어서 목관악기 중에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 A 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오보에 가지고 모든 오케스트라가 튜닝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라라는 거죠. 정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880Hz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헤르츠 곱하기 2를 하면 1옥타브 업이 돼요. 그래서 440에서 880이 제가 이불로 440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880은 5옥타브의 라 음을 88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닝 그리고 기타의 자판 같은 경우에는 440부터 시작해서 880, 1760, 3200 뭐 쭉쭉 나가는데 2만 이후로는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기 때문에 박지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보통 MP3 같은 경우에는 압축할 때 이 영역을 잘라버리죠. 이건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 음을 알기 때문에 880도 알고 3520도 알아요. 이 음을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느 헤르츠를 부스트 시킬지 커스할지에 대한 부분은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미부터 우리가 끝음이 뭐죠? C까지 있나? C죠. D까지 있죠. 네, 22분의 1번 줄이. 어선생이 얘가 한 300 정도 될 거예요. 300에 22분의 6번 줄까지 합하면 대충 뭐 한 6000Hz까지 기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Q를 맞을 때 어느 부분을 부스트 시키고 컷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EQ 조절은 중요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튜닝도 마찬가지로 요 소리 굽색이 이제 튜닝 포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440Hz 다 적혀 있죠. 우리 모든 튜닝에 440Hz로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범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420에서 46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옛날 악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이제 튜닝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튜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특이한 경우 악보에다 430으로 A음을 맞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적 없으세요? 우린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배웠지만 그죠? 도가 기준음이라고는 뭐 어떤 통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A가 기준음이에요. 그래서 A가 A인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헤르츠라는 게 저게 어떤 걸로 따지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 위에 올라갔다가 4번 한번 내려올 때를 1Hz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단위가 다르게 보죠.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헤르츠가 낮을수록 저음이고 헤르츠가 높을수록 고음이고. 근데 우리는 2만 헤르츠 이상은 들을 수가 없죠. 저희는. 그래서 자는 거 대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모드 앰프는 이건 앰프 사용법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헤르츠를 배웠죠. 앰프를 설정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5에 놓죠. 맞죠? 5에 놓죠. 그래서 난 5가 좋아. 왜 좋아? 트윈리버브 뭐 난주 샘플을 들려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5를 놓게 되면 EQ가 0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제작사들이 예측을 하죠. 이 사람들 분명히 5에 놓을 것이다. 그래서 스위트 스팟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스위트 스팟 사운드, 그러니까 이 앰프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이미 튜닝을 5에다가 해놓고 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5에다가 계속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에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봅시다. 오해는 자 볼륨도 오고 그래서 오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진공관 앰프 옛날 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 히스토리 이제 그 유지 씨 맞죠? 네. 유지 씨가 뭐 옛날 거 잘 모르겠고 나는 뭘 만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만지는 게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랭크업을 한다, 풀 크랭크업을 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많이 할 텐데 크랭크업이 이제 시동 끝나는 의미고요. 진공관을 옛날에는 이제 10%에서 한 1분 25%에서 1분 30%를 해서 풀까지 올리거든요. 게인을 넣기 위해서. 옛날에 게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볼륨과 게인을 풀로 한 상태를 풀 크랭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배운 걸 하나 응용할 수가 있겠죠. 게인과 볼륨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인은 뭐예요? 풀앰프였죠. 볼륨은 파워앰프니까. 풀앰프와 파워앰프 두 개의 게인을 같이 합치면 부스트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풀 크랭크업을 해야지 좋은 소리가 난다 라는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공관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 잉맘스팅 같은 경우는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 또 부스트를 쓰긴 하는데 공연 중에 진공관이 나가요. 그래서 옆에는 앰프에다 끼웁니다. 그래서 1시간도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 돈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싼 거는 한 9개 가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 채널이 있으니까. 크런치 채널, 오버드라이브 있고 꾹꾹이, 스톤박스 같은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풀 크랭크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클래스 A 진공관에서 나온 걸 오버드라이브, 클래스 B에 나온 걸 디스토션이라고 뭐 이런 루머가 있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트윈 리버브는 뭐예요? 크랭턴 전용 앰프죠. 그래서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여기서도 얘는 이제 마샬의 오리진 20이라는 헤드 앰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개인이 풀인 상태예요. 그래서 볼륨 가지고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들어내거든요. 요즘 또 나오는 점점 계속 개인이 먹어가고 있죠. 네. 보신 게 보신 게 그 누가 뭐라 안 했어요. 저 환승이 들었네. 보신 게 풀 크랭크하고 저렇게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앰프 좋아요. 개인적으로 하나 소장하고 싶은데 돈이 문제야.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기타가 있고 딜레이도 하나 넣어줍니다. 딜레이가 중요해요. 앰프가 있고 채널을 사용할 때 요거예요. 모양 똑같죠? 구해서 제가 입혔습니다. 이게 제 앰프. 이것도 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나.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니까 딜레이 먹은 생톤을 디스토션이 피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소리.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실 분이 없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황적 임팩트는 뒤에 리턴 샌딩, 그러니까 프리앰프에서 개인이 먹인 사운드를 딜레이를 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리앰프 사운드를 만들고 얘한테 넘겨주면서 딜레이를 입힌 다음에 샌드 리턴에 들어가서 요 리턴 사운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 파워 앰프로 나가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FX 루프 많이 사용 안 해보셨어요? 뒤에. 뒤에 꼽는 거 맞아요. 뒤에 맞아요. 뒷구녕. 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왜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뒤에 나올 내용이 거의 다 이해를 써요. 뒤에 내용들은 다 이해를 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를 인풋에 꽂고 프리앰프에서 개인이 먹인 사운드를 여기에다 보내줍니다. 딜레이 요 이제 뭘 해줘? 샌드에서 보내줘요. 샌드에서 얘가 샌드는 보내다잖아요. 보낸 신호를 위해서 리턴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이라 지금. 리턴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리턴? 맞죠? 원래라면 IO가 안 좋습니까? 인풋 아웃풋 맞죠? 인 아웃으로 하면 되는데 이 얘가 조금 단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내는 신호, 리턴은 받는 신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기타에서 모인 사운드를 프리앰프에서 개인으로 먹인 다음에
샌디에서 딜레이가 리턴으로 받고 미터 샌디에서 앰프 리턴으로 받아요. 입력 신호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운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타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딜레이도 넣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스트를 하나 넣을 거예요. 부스트 개념도 지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명기죠. 99년도에 나온 거예요. 클런 센타우리 맞나? 센타우리인데 중고가가 지금 $5,000입니다. 요거 사시하고 재택하셔야 돼요. 이제 한 $10,000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인공이 안 돼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50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센타우리를 복각한 제품인데 홀스라고. 예, 사운드 비슷해요. 제가 들고 있어요. 요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부스트를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빨이 올려가지고 여기 있죠.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예. 아무튼 나중에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얘를 써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나갑니다. 진짜 잘 나가요. 이거 스쿨 뮤직에서 많이 팔리더라고요. 자 밑에 이제 이펙터 체인을 봐주시고요. 기타, 부스트 통해서 다이렉트로 인풋에 연결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샌드 리턴을 통해서 딜레이가 나올 겁니다. 자 부스트가 뭐냐? 부스트 사용하십니까 보통? 부스트 다 사용하시죠? 개인 부스트. 자, 일반적인 크레인 파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버드라이브는 안 꺼집니다. 이 스퀘어 웨이브로 해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네모네져요. 오버드라이브 먹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계속 먹게 되면 이가 썩은 것처럼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속 무너져 내리면 나중에 요거는 디스트의 엣지가 사라져요. 우리가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데 그 엣지가 사라지면서 퍼스톤으로 뭉개집니다. 그래서 게인을 계속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게인에다가 다른 부스트를 그러니까 다른 파형을 섞어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 되면은 요 약간 이제 소투스 웨이브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그거 이빨형 톱니바퀴 형식으로 파형이 아예 바뀌어요. 요것은 좀 왜곡돼 보는데 요렇게 보면 요런 파형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파형이 되죠. 그래서 개인량의 아이고 장미 종류에 따라 이 파형을 덧대주는 애드 시켜주는 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부스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퍼즈 사운드는 계속 개인을 보면 요런 사운드가 나죠. 근데 실제로 퍼즈도 사용하긴 하죠. 옛날에 지미 핸드릭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퍼즈 사운드를 많이 사용했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부스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드 부스트, 솔로 할 때 미드 부스트 많이 사용하시죠. 다음 개인 부스트, 리프나 솔로 할 때도 개인 부스트. 요즘에 이제 알바이즈, TS9 제일 유명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림 부스트가 있는데 크림 부스트의 역할은 볼륨을 업해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타 솔로 베킹하다 기타 솔로 할 때 15dB에서 20dB 정도 높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명확하게 들리죠. 그래서 크림 부스트, 개인 부스트, 미드 부스트. 근데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를 제일 많이 쓰죠. 개인 부스트를 많이 쓰죠. 요거는 한 대 잘 나가다가 요즘은 잘 안 나가고 요즘은 얘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렇지만 TS9이 유명하죠. 근데 얘가 왜 유명하냐? 싸구려예요. 얘 스티브 레이본이 써서 유명하긴 한데 스티브 레이본이 왜 썼느냐? 싸서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스티브 레이본의 기타.
요거 돈 없어서 전당포에 자기 마누라가 사줬는데 전당포에 맡겼다가 마누라가 다시 찾아주죠. 돈이 그렇게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예, 브루스의 락을 먹습니다. 2015년에 사후 후에 예. 쫀득쫀득하죠 기타 소리가. 그다음에 저분이 아마 게이지를 엄청 굵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가 아마 쓰실 겁니다. 저 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앰플 기본 세팅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5를 보게 됩니다. 5 예, 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설정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타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깁슨이다. 그러면 마호가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음이 강하죠. 그래야 되면은 트래블이나 이제 미들로 베이스 좀 깎아줘야겠죠. 그리고 뭐 제가 알바이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알바이지 이제 베이스 우드 좀 사용하고요. 이제 팬더는 엘더, 그다음에 뭐 존서나 이런 것들 엘더, 애쉬 베이스 우드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타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얘가 어떤 소리가 명확하게 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알바이스 AZ 쓰기는 좋긴 하던데 신경 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전체 합주를 통해서 아까 EQ, 피아노, 보컬, 기타가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그 곡에 사용하는 스케일 블럭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넥대를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 부각시키고 나머지 컷을 한다거나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나중에 근데 레코딩 할 때는 그게 좀 해주시면 좋긴 해요. 레코딩을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부스트 하고 게인은 파뮤트 줬을 때 개인 소리가 약간 이제 탄력이 있도록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죠. 부스트죠. 예, 개인 방향은 지금 11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먹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이 상태에서 올드하죠 소리가 좀 개인이 개인을 좀 많이 먹죠. 아니가 이 상태에서 이제 공간계가 중요한데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간계를 사용해 주셔야지 소리가 이뻐요. 다들 알고 계시죠? 딜레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공간계는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스킹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른 악기 소리 때문에 묻혀요 소리가. 그러니까 마스킹 효과 때문에 공간계를 좀 과하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적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좀 과하게 해주셔야 소리가 이쁘게 납니다. 이제 시연할 차례가 왔네요. 현시에 있고 얘는 좀 그 저음이 많아가지고 트래블을 3시까지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미들은 가운데고 베이스를 11시까지 좀 깎여놓은 상태고요. 부스트는 적당히 걸어놨습니다.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잡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소리가.
대충 이렇게 사운드 잡으시면 이런 사운드가 나죠. 별거 없죠. 그냥 부스트에 게인 넣어주고 딜레이를 넣어줄 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거의 공연할 때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최소한으로. 자, 그런데 고급 앰프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몇 장입니다. 이거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공간 앰프에는 고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풀센스와 레조넌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존재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레조넌스는 공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각화시키면 얘를 레조넌스는 블러, 샤프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조금 몽골몽골해지거나 선명해지거나 얘의 기능이 프레센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시각화하기 힘들어가지고 망치가 좀 커지면서 저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리가 어떠하냐? 좀 That's the resonance control. And that's the presence control.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스 미들 트래블보다는 얘들이 EQ가 더 달려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얘는 이제 EQ라기보다는 선명함이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킹할 때 파뮤트 시켰을 때 베킹을 둥둥둥 할 때 얘가 있으면 조금 유리하겠죠. 그다음 솔로 할 때는 얘가 선명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솔로 할 때 얘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펙트 역사까지 이건 이제 빠르게 갈 겁니다. 제일 잘 나가죠. 듀얼리스트 가격은 얘가 한 50만원 하죠. 그 다음에 얘 300명 프로틴도 있고. 자, 이펙트는 맨 처음 생산된 게 뭐가 있을까요? 꾹꾹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꾹꾹이 이제 스톤박스라고 하죠. 뭐 딜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이제 이런 페달보드 형식으로 우리는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요만큼 해서 이게 한 350, 300 얼마 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좀 바뀌었던데. 근데 얘는 플랫폼 앰프라고 해서 트윈 리버브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트윈 리버브 자체가 개인이 없는 앰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앰프의 특징적인 메이크업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랫폼 앰프로 보통 많이 보아요. 꾹꾹이 쓰실 때 플랫폼 앰프 트윈 리버브가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트윈 리버브에는 샌드 리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톤을 잡으셔야 돼요. 새로. 그래서 이제 페달 관련된 bajillion pedal companies across the 이게 globe 뭐냐? for high-end fire. 요 페달 무비라고 해서 아이튠즈하고 블루프레이브인가 페달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요거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소리는 좋다. 근데 요 정도 클래스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멀티 이펙터. 그러니까 1988년도에 ME5 보스에서 최초의 멀티 이펙터가 나왔죠. 그 다음 ME8 제가 99년도에 처음 사용했던 멀티고요. 그 다음에 2004년쯤에 이제 코르그 AX1000G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스톤박스의 집합체예요.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체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페달 체인이 불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디스탈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죠. 옛날 쓰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펙터는 쓸 물건이 아니다 라는 선입견이 여기부터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프레임프 심은 우리 프레임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게인하고 EQ형의 프레임프라고 하는데 프레임프를 심을 해주는 게 라인6 그래서 POD로 최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코딩 쪽 세션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임프 심을 나온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다가 이제 막판에 POD X3가 나오는데 얘는 캐비넷 심을부터 해서 마이크 심을까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드 레코딩 할 때는 얘들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요렇게 와서 렉도 나오고 이제 라이브 프로 형태로 나왔다가 SD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까지 이제 발전하게 하게 되죠. 근데 얘를 만들고 있는데 얘들이 나옵니다. 이제 보스에서 ME 시리즈는 이펙트의 집합체이고요. GT는 프레임프 심을 탑재함으로써 GT로 이름을 바꿉니다. ME 따로 GT 따로 나오고요. 프랙탈 굉장히 유명하죠. 가격 비싸서 그렇지. 그 다음에 캠퍼가 나오는데 캠퍼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DAW 하드 레코딩 이제 컴퓨터로 녹음하는 게 발전이 되면서 프리앰프, 캐비넷, 마이크 심을하는 수요가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각 제조사마다 이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보스에서는 최초에는 이제 CO 코스모라고 해가지고 자체 방식을 사용하다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AIRD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보지만 결국 IR입니다. IR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IR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프렉타도 IR 방식이고 캠퍼는 AR 생성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은 재생기고 생성기예요. 그래서 캠퍼가 유명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캠퍼는 프로파일링 기술로 앰프의 특성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IR 생성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6를 뭘 했냐? 안타깝게도 얘는 야마하에 2014년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고 헬릭스를 내요. 얘도 IR 기반이에요. 자, 이런 공식을 통해서 IR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IR이 뭐냐 하면은 각 울림의 특정치를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포맷을 웨이브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IR 파일을 올리면 점 웨이브로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모든 음량 장비의 측정치를 저장해 놓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는 MP123 이전에 사용했던 이건 옛날에 컴퓨터 하실 분들은 아시겠죠? 웨이브란 파일을 사용했는데 얘는 비압축 형식이고요. MP3처럼 압축 방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얘가 음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톤 프린트, 캠퍼처럼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IR이 있고, 그 다음에 IR 로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앞서 말했던 그런 이펙터들이 IR 로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IR은 재생을 하기 때문에 DSP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DSP가 뭐냐? CPU입니다. CPU. 그 IR을 구동하기 위한 CPU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IR 때문에 상한 평준화가 돼요. 모든 기기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나온 제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퀄리티가. 지겹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까 DSP 파워를 이야기했는데 걔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죠. 그래서 IR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어요. 얘는 이제 앰프 IR이 있고 스피커 IR, 마이크 IR, 그 다음에 스피커 유닛 IR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드 레코딩 할 때 앰프를 갖다 놓기보다는 얘도 사용해서 녹음을 많이 하는 추세죠. 자, IR, 근데 그 전에 미디도 엄청난 발전했죠. 미디는 이제 VST라는 표준이 만들어져요. 웨이브처럼. 아까 IR 파일 웨이브처럼 표준이 만들어지고, 이 표준을 통해 가지고 악기가 이제 인덱스, 악기가 이게 탁탁탁 쌓여있죠. A를 누르면 뭐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음행을 재생해주면 10pk로 T 나오는데, 요즘에 미디는 어디까지 발전이 되었느냐, 이 소리가 들어가요. 미디 신호는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발전을 보시죠. 이렇게 발전해서 엄청나죠? 오케스트라를 풀로 연주할 정도니까. 자, IR은 어떤 퀄리티를 내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IR을 수집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걸 중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차이가 나죠. 그래. 그러면 디스토션은 좀 잘 배워볼게요. 어느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아예 모르겠죠?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구분되십니까? 모르시겠죠?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기술이 아까 상향 평준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는 올해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해. 한 3개월 됐나? 4개월 됐나? 이거 듀얼 뭐 DSP다 하면서 광고를 하긴 하던데. 에디션을 냅니다. 핑크가 나중에 나온 거긴 한데 블랙도 있고 실버도 있고 핑크도 있고 요거는 이제 스톤박스 같이 사용을 하고 얘를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더 이상 발전한 게 없다는 소리죠. 이제 저는 요걸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메인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돈지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계속 와요. 자, 들어보십시오. G200 제가 쓰는 것보다 한 달이 전이에요. 캠프하고 가격 차이는 10배입니다. 얘가 좋게 들리죠? 선명하죠, 지금. 그죠? 돈지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돈지랄을 하게 되죠. 왜? 우리는 기기가 갖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상표가 갖고 싶은 거지. 요 펜 하나 달려고 기춘 하나 달려서 가고 싶잖아요. 그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요 이제 IR의 최강자로 볼 수 있는 유럴 DSP에서 나온 이제 코덱스가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코어가 우선 6개입니다. 2개는 안에 운영체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있고 4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DSP를 만들어주는데 DSP 파워가 좋으면 뭐 하냐면 공관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산을 많이 잡아먹어요. 안 좋아하나? 그게 이제 리소스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멀티 픽스에서는 딜레이를 하나밖에 사용 못합니다. 근데 얘는 저희 6개인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왜 6개까지 사용을 하느냐? 나중에 말씀드린 앰비언트 사운드. 요즘 이제 교회나 다른 데서 유행하고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 때문에 딜레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 분이 갖고 계십니다. 여기 요거를 갖고 계세요. 아무튼 이게 이제 현재 유튜버들 사이에서 게임 체인저 뭔가를 바꿔 이제 시대를 초월했다라는 의미의 기기로 보고 있죠. 뭐 써드리기도 뭐 뒤에도 이뻐요. 네, 돈지랄이에요. 누군가 갖고 있어요. 얼마예요? 이게 뭐 아까 이제 덕주의 덕은 뭐예요? 양덕이죠. 무슨 짓을 하느냐 알려드립니다. 앰프의 부품별 IR을 수집합니다. 진공관 종류, 저항의 종류 뭐 이제 뭐 실리콘을 쓰느냐, 게르마늄을 쓰느냐, 뭐 저용의 소유자, 앰프의 목재,
수집해가지고 앰프를 만들 수 있는 프리앰프에어 파워 앰프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의 앰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바이어스 앰프 2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거 써봤는데 이거 토 나옵니다 진짜. 이거 뭐 앰프 제작 딸들한테는 시뮬레이션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DAW 작곡용 프로그램도 이제 갖고 제가 만들어 있었죠. 그리고 시연을 할 텐데 이거는 안 합니다. 빈티지 매니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앰프가 좋은 게 있는데 한 600만원짜리 갖다 놨는데 어떻게 쓰느냐, IR한테 묻히느냐, 뭐 앰프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게 돼요. 이제 오디오 유니버셜 오디오 X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얘는 뭘 하느냐, 앰프와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얘 이제 우리 프로크랭크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솔직히 진구간 100W짜리 앰프는 합주실에서 절대 못 씁니다. 3시까지 아니다 9시까지 못 올리죠. 난리 납니다. 엄청나게 커요 진공관 앰프는 소리가. 근데 얘는 그 소리를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그 소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앰프 헤드만 있을 경우에는 캐비넷 심을, 마이크 심을까지 같이 해서 DAW 아까 그 하드 레코딩, 컴퓨터 레코딩할 때 이 앰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비쌉니다. 한 250만 원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좋은 앰프가 있다, 연습을 하고 싶다, 요거를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서 버지비에도 요거 엄청 빨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제 기타. 얘가 특징이 뭐야?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는 뭐냐? 요 안에 이펙트가 내장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있고 폰이랑 연결하고 이제 보드랑 블루투스 연결해서 안에 앰프 아까 말했던 모든 IR 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 자체만으로도 작년 11월 3일 공연은 얘로 다 했습니다. 이펙터도 얘로 다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안에 그거 기타 소리도 IR화 시켜가지고 통기타, 텔레, 그 다음에 뭐 스트라캐스터 60년산, 깁슨 해가지고 총 11가지 기타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이거는 여기. 자, 이제 우리가 프리앰프 시물을 가지고 있으면 프리앰프 시물이죠. 그냥 파워앰프가 있어야 될 거죠. 프리앰프 시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적인 앰프에서는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공연할 때 제가 항상 뒷구녕에 꽂으라는데 못 꽂아고 도와드리죠. 누군가한테. 이것도 원래 시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시연을 안 할게요. 그래서 프리앰프 시물을 보시면은 뭘 하느냐, 이거 샌드 리턴이 있죠. 왜 이런 거? 이거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 요게 이펙터입니다. 이펙터에 샌드가 아니고 아웃풋을 리턴에 받은 시그널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시그널 프로를 생각해 보면은 프리앰프 건너뛰고 리턴에서 받는 신호를 파워앰프로 전달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앰프를 파워앰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뒤에다 꽂는 거예요. 앞에 인풋에다 꽂으면 어떻게 돼요? 프리앰프에 프리앰프를 넣는 거죠. 그래야 되면 소리가 지저분해지겠죠.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뒤에다가 꽂는 겁니다. 리턴에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FX를
리턴에 꽂으면 파워앰프가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바다만 들이고 파워앰프의 볼륨이 아니고 이펙트의 자체 볼륨 가지고만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DFX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프 믹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로브. 그게 실질적인 볼륨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DFX에 우리가 연결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펙트 믹스 노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체 개인이랑.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나와요. 요거는 모르시면 저한테 요거 보시면 되나?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예. 어차피 공연장에는 제가 있을 거니까 도와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시연을 하려 했는데 안 할게요. 아이 무지하다네. 연주주곡 중에 제가 작곡한 게 2곡이 있어요. 맞춰보세요라고 하려 했는데 결국 안 되겠네요. 자, 요건 좀 들어볼게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무엇이냐? 바이널 언더그라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 앰프, 공연장의 국민 앰프죠. JCM TSL입니다. 새신랑. 새 신랑. 밖에서 봐도 되는데. 네, 들어오죠. 너 주인공 맞아. 이런 생각도 했지. 의자 하나. 네, 하나만. 윤지신 유리. 저번에도 요거는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참고를 했는데 뒤에 이제 이펙트 루프에 꽂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만 얘가 루프가 2개라. 얘는 이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메인은 A입니다. 그리고 그쪽 공연장 사장도 얘는 어떻게 안 돼요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만 이게 FX 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A나 B에다 꽂으시면 우선 뭐 A에 꽂는 게 제일 좋겠죠. FX 루프가 2개이기 때문에 꽂아주시고 FX 위에 있는 얘를 여기가 FX 믹스가 적혀있죠. 얘를 높여주시면 사운드가 나게 되겠어요. 바이널에는 얘가 2개입니다. 리듬 기타하고 리드 기타하고 둘 다 얘를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오늘 요 부분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헤매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바이널 JCM 위치에도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샤 캐미넷 이제 1960A나 1이나 36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를 써요. 셀레스찬 G12T 75W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고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하시는 분 보면은 자기가 의도치 않게 고음이 더 세게 나오거든요. 전 항상 들을 때 저 왜 저렇게 고음이 세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인이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락 사운드에 있는 스피커들은 다 대개 이제 셀레스천에 있는 빈티지 30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FX에 있는 스피커 유닛도 빈티지 30하고 상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운드를 맞춰놓고 얘한테 가면 고음이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 보드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그 부스트나 오버드라이브에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멀티 이펙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패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각 제조사마다 글로벌 EQ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EQ에서 얘를 켜주시고 EQ에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까 헤르츠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깎아야 될지 이제 아시죠? 그 부분 다음에 만약 고음이 세다 하면은 4000Hz에서 조금 깎아주시면 고음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연하고 리허설 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트윌버브. 트윌버브는 우선 인풋이 4개입니다.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모르면 1번이죠. 1번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드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얘가 플랫폼 앰프이기 때문에. 공연장의 8%는 트윌버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는 없나?
샌드 리턴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주근장창 이야기하고 샌드 리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에다 꽂아야 됩니다. 4개 중에 1번을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앰프에 프레앰프를 꽂는 효과이기 때문에 소리가 뭉개지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말씀드린 거죠. 대기실에서 톤 메이킹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요거 있으면. 그다음에 요 블랙스타, 요거는 이제 우리 서면 아테네, 옛날에 오픈 많이 했던 곳이 아테네 맞죠? 이거 4층에 있는 거. 네, 맞죠. 맞죠. 얘는 블랙스타를 사용하거든요. 얘는 출력이 좀 작습니다. 출력이 좀 작고 얘도 진공관이긴 해요. 클럽 HT 클럽 42 진공관인데 얘는 무난해요. 뭐 글로벌 세팅 안 해주시고 그냥 인풋에다가 푹 꽂으시고 리턴에다 꽂으시고 바로 공연하시면 됩니다. 아테네 얘는 한 전체 한 2% 정도 유예해줬어요. 그래서 공연장별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리액션이 좋아지네. 너무 잘한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앰프가 있는데 파워앰프는 없느냐? 독립적인 파워앰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파워앰프 말고 또 파워앰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얘가 파워앰프예요. 그래서 얘는 얘를 빼고 캐비넷하고 다이렉트를 옮겨요.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 시물이 있는 이펙터를 얘에다 꽂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제 겁니다. 근데 돈값을 안 해요. 좀 실망이라. 아이, 팔아줘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출력이 별로 안 써요. 200W짜리라는데 출력이 안 써요. 그러니까 얘가 1W거든요. 진공관 1W인데 얘하고 거의 비슷해요. 출력이. 이상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파워앰프라는 게 따로. 그래서 프리앰프 시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웬만하면 이런 거 말고 파워앰프를 하나 따로 구비를 하시는 것들은 다 부자가 된 뮤팩한테 요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줄진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됐고. 이것도 잠시 한 10초 들고 갈게요. 자, 요거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보그너의 시바 앰프입니다. 이게 600만 정도 해요. 퓨어스케터는 NKS 헤드 600만 합니다.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그랜드 마이스터 디럭스인데 얘는 한 200만 돈 하고 JCM 2000도 한 300만 돈 하고 빈티지 미니시더 뭐 이거 대충 다 비싸요. 근데 얘를 갖다 놓고 파워앰프만 사용할 거냐? 나는 뭐 프리앰프 싱글 이펙터가 있으니까 다 필요 없다. 뭐 600만 하든 말든. 근데 이 비싼 앰프 왜 써요? 드라이버가 좋기 때문에 이를 쓰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케이블 메소드라고 해서 4CM이라는 케이블 연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꾹꾹이 같은 경우 이제 스톤박스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으로 가면 돼요. 앞에 인풋 꽂고 인풋에 해당되는 이제 프리앰프 계열 오버드라이브나 와우 투너 같은 앞에다 꽂고 샌들 리턴에 모듈레이션이나 공격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자체 앰프 게인을 사용하면서 다른 쪽 딜레이를 사용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근데 멀티는 얘처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복잡해요. 요 방식을 이제 포케이블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얘가 1, 2, 3, 4가 아니에요. 1, 2, 3, 4예요. 그래서 얘를 구현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감이 있는데 실제로 시그널은 어떻게 하냐면 인풋 요 이제 멀티 인풋에다 꽂습니다. 1번에 꽂았죠. 그 다음에 컴프나 OD, 컴프레셔나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먹여줍니다. 그래서 멀티에서 샌드 신호를 앰프 인풋에다 보내줘요. 그러면 프리앰프에다가 앞에 있는 얘들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부스트의 개인이 만나게 되죠. 그 상태에서 FS 샌드로 와가지고 누가 할지 모르겠죠.
프리앰프에서 가공된 값을 여기에다 입혀줍니다. 모듈레이션이나 딜레이를. 그 값을 앰프 리턴에 만난 다음에 파워 앰프하고 만나서 캐비넷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래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초창기 한번 해봤거든요. 엄청 귀찮습니다. 우선 너무 귀찮아요. 그 다음에 개인이 사용할 만큼 좋은 앰프가 여기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 그림 보시고 그냥 구현함 해보시면 돼요. 목적은 뭐다? 요거죠. 앰프의 개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죠. 자, 백킹의 기타 미드스쿱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이게 트윈 기타의 경우와 백킹 시에 이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제 스쿱이 뭔 뜻이냐면 숟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운데가 움푹 패여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헤르츠를 배웠죠. 이 영역에서 인형을 조금 톤다운 시켜주면 솔로 라인은 요만큼 만약에 부스트 시켜줬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솔로 톤이 잘 들리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가 톤다운된 소리는 잘 들립니다. 둘 다 같이 잘 들려요. 그래서 트윈 기타일 때는 솔로 시에 기타, 리듬 기타는 이렇게 스쿠브 시켜주시고요. 솔로는 위에 이제 부스트 시켜서 이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백킹을 왜 하느냐. 보컬하고 기타는 거의 음역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백킹 시에는 이렇게 스쿠브를 해주면 보컬이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세팅하실 때 이 영역을 약간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헤르츠를 가지고. 또 이해하셨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타에 대해서 아까 잠시 설명드릴게요. 기타가 아니고 에너지. 자, 보시면 파워 앰프에 다이렉트로 꽂았어요, 기타를. 그리고 얘는 프리앰프 호텔에서 모든 장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톤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톤을 세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은 이제 폰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헤드폰, 뭐 믹서, 파워 앰프 연결. 이제 이름도 파워 앰프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적혀 있어요. 파워 앰프가 뭔지 알아야지 꽂아요. 맞죠? 네. 예, 오늘 배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리는 어떠냐? 소리 괜찮죠? 이거 수시로 맨날 고민하는데 고민도 맨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앰프 개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파워 앰프 바로 연결해. 그리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유지씨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또 기타 볼륨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 주셨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숫자리 돼야 됩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세요. 방금 올렸죠? 보셨어요? 그래서 톤이 바뀌었죠. 지금 방금 올리면서 네 가지 컨트롤을 합니다. 얘가 요거 가지고. 자, 다음 보시면 볼륨 주법. 보통 이제 페달로 하면 얘는 얘로 올라가죠. 볼륨 주법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클린턴처럼 들려요. 보면 알게 모르게 계속 올리고 있죠. 저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다음은 픽업을 바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렵다. 이 신경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지금 한 통 가지고 네 가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죠. 볼륨 컨트롤에서 볼륨 효과 내고 톤 다운 시켜가지고 클린톤 내고 크런치 내고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 기타가 얼만큼 내려가야지 클린톤이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가지고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굉장히 재빠르게 올리잖아요. 올릴 때도. 그런 거를 조금 숙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말이지만 그냥 저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이펙트 카테고리는 이거는 뭐 크게 알 필요 없으시고 이펙트 체인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참조하시라고 제가 좀 넣어둔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넣는 것도 볼륨 페달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를 먹고 얘를 볼륨 컨트롤을 하는데 여기서 모듈레이션이 깎이고 뭐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체인을 이거는 멀티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멀티도 체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FX 루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루프의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적고 놓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해석해서 넣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번역기.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좀 의역을 좀 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비밀적인 부분인데 이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타예요. 펜더 블랙 털토이즈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우선 제가 계정을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덩컨 JB 요거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슈퍼 디스토션이라는 깁슨의 498T 이것도 굉장히 출력이 높은 픽업이거든요. 얘가 14인데 얘는 16이에요. 완전 메탈용이죠. 그 다음에 로이스 픽업은 9.8K 출력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궁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팍 커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이어링 안에 전산 배열을 좀 바꿔놨어요. 어떻게 했냐, 넥 픽업 볼륨. 1번은 볼륨인데 둘 다 볼륨이에요. 1번은 넥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팬더 기타 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백킹하다 보면 볼륨 계속 줄어요. 내 손의 간섭 때문에. 그래갖고 라이브 하다 보면 계속 자기가 의식적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넥 픽업을 볼륨 주법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넥일 때만 쓰기 때문에 제가 넥 볼륨에다 따로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돌린다고 해서 얘 두 개의 볼륨은 안 죽어요. 그래서 전체 볼륨은 뒤에 걸로 해놓고 넥 볼륨은 앞에 걸로 제가 개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자기 그 기타 플레이 성향에 따라 이렇게 개조를 해주시면 좋아요. 요것도 돈이 스스로 안 하면 돈이 듭니다. 네, 뭐넥 바꾸는데 뭐 3만 원에 와이어링 6만 원 뭐 이전에 하면 한 10몇 만씩 깨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기타도 정상적인 기타는 아닙니다. 바디는 울트라인데 넥은 디럭스예요. 두 개 짱뽕이 시켜놨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메인 기타를 지금 요걸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얘도 좀 특이해서 들고 와봤는데 이거는 미치아 하루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건데 이 시그니치 이제 그 미국 USA 커스텀샵은 아니고 얘는 재팬 가격은 한 250만 원 정도 하고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개는 디마지오 에어노트널이 있고 브릿지에는 디마지오 프레드가 달려있는데 가운데는 특이하게도 팬더 커스텀샵에 텍사스 스페셜이 달려있어요. 미치아 하루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얘도 웃긴 게 1번 노브는 전체 픽업 볼륨인데 2번 노브는 미들 픽업 볼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를 볼륨을 따로 쓰겠다고 하는 거죠. 미치아도. 그리고 푸시풀. 요거 푸시풀 하면은 이 상태에서 앞에 넥 픽업이 애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중간 사운드를 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타 그 구조하고는 좀 틀리죠. 사운드 내는 기법이. 미치아 모델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톤을 연구할 때 기타의 특성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개조를 하거나 신기한 특성이 있는 기타를 구매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펙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힘들게 갈 건데 지금 계속 장수에 집착을 합니다. 75 노즈게이트 뭔지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노즈게이트 슬래시홈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만 사용하고요.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뭐냐면 슬래시홈트가 입력 데시벨 내가 만약에 20데시벨을 맞춰놨다. 20데시벨 이하 소리는 못 넘으면 아예 뮤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작할 때 드라이브를 굉장히 센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작업이 엄청나죠. 치이이이 하면서 청중들한테 방해 요소가 되죠. 그래서 노이즈 게이트는 항상 걸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튜디오형 노이즈 게이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 얘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요 노브가 한 4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스레졸리 일정 레벨 게이트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택이라고 있어요. 어택. 요거는 어떤 점이냐면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열릴 것이냐 아니면 신호가 들어오고 일정한 시간 후에 열릴 것이냐. 그럼 이거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드 인이죠.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어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모든 노즈게이트에 얘기 있을 거예요. 홀딩. 일정 데시벨이 사라졌는데 이거를 얼만큼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루스를 치는데 싱글 픽업이야. 노이즈가 너무 많아. 근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속 시간을 짧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서스테인이 굉장히 짧아지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얼만큼 열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홀드 시간을 보시면 되고 릴리즈는 홀드가 없을 때 페이드 아웃 를 할 것이냐 를 점점 낮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레벨링만 해줘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요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잡을 때
그럼 스톤박스하고 렉의 차이가 뭐예요? 디테일이에요. 스톤박스 눈금에 대충 맞추잖아요. 렉은 소수점 2자리까지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렉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려워요. 렉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하시겠어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죠? 자, 딜레이 이거 제가 올려놨어요. 딜레이 시트 다 계산을 하고 올려놨습니다. 물론 엑셀이 계산을 했지만 제가 오토마크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딜레이 타임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딜레이는 대표적으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지금 사운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 BPM 따라 이 밀리세컨드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박자가 맞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라이브에 메트로놈을 사용을 하거나 드러머가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정확한 박자, 레코딩 중에는 메트로놈이 있을 때 딜레이가 정말 그 힘을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솔로나 백킹할 때는 너무 없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믹스는 한 20% 정도에서 4분음표로 한 번 정도, 원래는 딩딩딩딩이 나오지만 딩딩 정도만 해주시면은 조금 백킹도 풍성하게 들려요. 그럼 솔로 시에 전 8분음표하고 4분음표를 추가해 주시면은 솔로 역시 굉장히 소리가 이뻐지는데 듀얼이 안 되면 그냥 전 8분음표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전 8분하고 4분음표는 밀리세컨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멀티 이펙트에 보면 글로벌 BPM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치는 120에 돌아간다. 를 딜레이가 4분음표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120이라 치면 110이라 칩시다. 8분음표면 글로벌 EQ에서 110의 BPM이면 자동으로 409로 밀리세컨드로 딜레이가 계산을 해줘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얘를 입력해줘야겠죠. 409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딜레이는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에서 딜레이를 다 씁니다. 보컬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요거는 시트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시트가 없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빡세죠. 자, 24시간 1분에 몇 번의 박자냐? 4분음표가 몇 개냐니까. 그냥 1000ms를 곱해줘야겠죠. 6만에다가 4분음표니까 1초에 한 박이잖아요. 하면은 약분하면 1 나누기 100을 하면은 이 계산까지 600ms가 나온다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죠. 왜? 시트리가 있으니까. 예,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 타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BPM 120에 4분음표를 사용하겠다라고 딜레이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아요. 편하죠. 근데 드러머가 잔다. 드러머가 절었다. 그래 되면 뭐 망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은 거슬릴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안 돼요. 대충 이렇습니다. 자, 근데 딜레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 기본 딜레이가 있어요. 구분하십니까? 구분 안 하시죠? 자, 이거 소리로 나중에 들어볼 건데 우선은 보면은 디지털 딜레이는 일정이에요. 띵해서 점점 작아져요. 아날로그 딜레이는 딜레이 타임이 좀 짧아요, 디지털보다. 근데 얘는 열화가 발생합니다, 소리에. 딩, 땡, 동, 진, 덩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테이프 딜레이는 진짜 테이프가 돌아가요. 녹음을 해서 재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LF라고 해가지고 테이프가 노후화된 그 울렁거림을 표현해주고 플로터라고 해가지고 헤드의 팀 같은 소리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톤으로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 딜레이는 일종의 모듈레이션, 비브라토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몰로 같이 그냥 왕왕왕 하는 소리 있죠. 그것처럼 들리는 특징이 있어요. 테이프 딜레이는. 그러니까 피퐁 딜레이는 특징이 뭐냐면 좌우로 나와요. 딩, 동으로 나오는데 설정이 이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1초에 나오게 하려면 1초, 2초잖아요. 그럼 2초로 설정해야지 1초로 나와요. 1초, 1초. 이 합을 2초로 보기 때문에 핑퐁 딜레이는 2초 설정을 해야지 1초 딜레이가 발생해요. 요 부분 이해하셨죠? 네. 딩딩 요게 한 사이클에서 2초이기 때문에 1초에 나오게 하려면 1초, 2초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핑퐁 딜레이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려서 디스피 파워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4개라고요. 아무튼 싸구려는 하나밖에 사용 못합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정하죠. 아날로그는 뭔가 열화가 일어나죠. 다음에 나온 건 좀 사기예요. 연주를 하기 때문에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테이프가 진짜 돌아가는 딜레이예요. 테이프 딜레이는. 사기죠. 연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모듈레이션 계열 느낌이 좀 나죠. 이 울렁거림이나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딜레이를 왜 여러 개 쓰느냐?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딜레이를 하면 앰비언스 사운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볼륨 페달하고 이런 이제 신스의 스트링 같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요즘 이제 교회에서 예배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요즘 말이죠. 뭐 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마는 아무튼 그런 걸 목적을 위해서 저거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뽑은 최고의 딜레이를 사용한 플레이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드림 시어터의 서라운디드 솔로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놀랍죠, 이 소리가. 전 8분음표 사용해가지고 만든 건데 존 페트루치는 천재임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빼야 될 부분인데 요건 호불호가 좀 있을 건데 리버브. 이것도 비싸죠. 이거 한 60만 원 합니다. 흰켈 다 톤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리버브를 거의 사용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리버브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드럼 시간을 이렇게 간다고 해도 모든 공간에서 부딪혀서 리버브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버브를 굳이 사용할 이유도 없고요.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딜레이하고 리버브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해상도가 떨어져요. 기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뭔 소린가 웅웅거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브를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요거는 테스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리버브를 사용 안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사용 안 해요. 또 한 가지 좀 제 개인적인 이분도 취향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으신 무대 분이 위에서 공간계 이펙팅을 거의 하지 않아요. 무대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앰비언트 공간계의 역할을 하는 잔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물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는 그런 이펙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연장은 이미 어마어마한 잔향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드라이한 시그널로 소리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옛날 스타일의 증공간 기타 앰프 같은 이거 경우에는 지가 만든 겁니다. 물론 아주 작은 볼륨으로 많이 쓸수 있습니다. 하네, 하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기타 앰프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그냥 이 정도 방 안에서 치면 거의 고막이 날아갈 정도의 음량이 나왔을 때 나오는 독특한 그런 막 울부짖는 듯한 톤이 있거든요. 못 씁니다, 집에서는. 근데 집에서 얼마 씁니다. 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볼륨을 끝까지 올리다시피 해서 기타를 한번 쳐본 적이 있습니다. 미들 한 4, 얘도 트래블 굉장히 5, 독특해요. 하이 트래블, 옛날에 노말 그 요게 굳이 JCM 따지자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2203 같은 근데 경우에는 옛날 요런 식으로 앰프답게 개인을 올리면 볼륨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볼륨이 없어요. 그렇게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흔한 개조 중에 하나죠. 마스터 볼륨을 하나를 달거든요. 사진에 가려서 살짝 안 여기에 보이는데 오른쪽 달아놨어요. 아래쪽에 마스터 볼륨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게 그냥 좀 커브 따라 케이블이 좀 이상하게 다른데 달려있죠. 4 정도만 올라가도 이거 제가 나중에 느꼈을 설명드릴게요. 때는 거의 이거 무대가 쓸 일은 없으시겠지만. 부 떠는 정도의 아주 큰 볼륨이 나옵니다. 빨간색 케이블은 이제 패치 케이블이라 그러는데 개인이 노브가 2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이 트래블과 그리고 노말 저 2개를 병렬로 묶어주는 패치 케이블입니다. 두 프레임프에 노브를 그냥 프레임프 돌리면서 부스트로 믹스를 할 수가 사용하는 있어요. 역할을 저걸 둘 다 10으로 해놓고 옛날엔 패치케이블 저렇게 꽂아버리면은 개인이 조금 높게 나와요. 무대 위에 이제 앰프를 일단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페달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좀. 앰프 자체의 개인을 기본으로 해서 네, 그 위에 이분도 살짝 페달을 많이 안 쓴다고 하시죠. 오드라이브나 뭐 부스터 페달 같은 걸 살짝 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앰프의 톤만으로는 사실 좀 소리가 좀 뻑뻑하죠. 요 톤 위에 살짝의 뭔가 부스트 할 수 있는 페달을 딱 얹었을 때 나오는 톤을 저는 항상 스탠다드의 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 사진에 지금 보이는 페달은 제가 거의 한 20몇 년 이것도 전에 만든 제작한 겁니다. 페달인데 전장원 일단 클린 부스터입니다. 잘 저것도 만드세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스팅을 79 해주는데 년생이시죠? 결과적으로는 마샬 거브너 페달 그것도 제가 자작을 한 페달입니다. 79 년생을 하고 사용했어요. 계세요. 게리모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게리모 스틸가또 블루스 앨범에서 쓰였던 세팅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거지만은 그 세팅이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뻑이 너무 심한가? 역시 마샬 앰프는 볼륨 올리는 그때 순간 공연하는 거 울부짖는 보니까 끝까지 보고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우선 용어 방금 동영상 시청하시는데 용어가 모르는 게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왜?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부스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아까 공간에 의한 리버브가 생성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라이브 하실 때 보니까 리버브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컴프레서는 잘 사용 안 하시긴 할 거예요. 컴프가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실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저씨들의 컴프레셔가 뭡니까? 컴프레셔죠.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입니다. 이 압축한 공기를 담아놓고 우리 그 공사 같은 경우는 타이어 뭐 바퀴도 풀고 바람도 불고 하는 게 요 역할을 하는데 똑같은 역할이에요. 얘도. 압축을 해줘요. 소리를 압축을 해주고 자금량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음파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음향학적으로는 얘를 이제 노멀라이즈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기타 같은 경우는 이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인기값 스테레숄더가 있고 레이티오는 이제 압축 비율 얼만큼 압축을 하느냐 요거는 얼만큼 눌러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얘가 90도가 되면 리미터로 작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리미터는 모든 장비에 다 사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핑 노이즈 때문에 엄청난 큰 음량이 되면 장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레벨 이상이 들어오면 배축이 반대죠. 로지게이트하고는 이하지만 얘는 이상이 들어오면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호하는 리미터가 있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로지게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음량이 작아져요. 우리가 20dB 나왔는데 레이티오를 만약에 4분의 1 나오면은 한 5dB 정도가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15dB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게인 리덕션이라고 해요. 게인 리덕션을 보정해주는 게 이제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해서 요 보이는 그래프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죠. 그래서 이거 컴프레셔가 조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컨벤션 같은 경우는 모든 악기, 드럼, 보컬, 기타 모든 악기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적인 특징은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점이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서스테인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스컹크 주법, 잽잽이
할 때 일정한 소리도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죠. 여기 걷던 게 두 개고. 통기타 녹음을 한번 봐볼게요. 그냥 막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his one with no compression and with compression. 컴프레션 넣는 거죠. 소리가 작아졌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메이크업 게인을 넣어주면 Compression. 소리가 훨씬 풍성해지죠. 요거는 레코딩 할 때, 이제 어쿠스틱 기타 사용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누나는 웬일이고? 조주로 하니까. 들어오시겠습니까? 누나 지금 마치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러네. 마치고 오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많이 드셔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이게 웃었나? 낫던데. 건드린다. 밀자가 나왔습니다. 좀 볼게요. 이거는 생소리예요. 뭔가 정리되어 있는 소리 같아. 뭔가 눌려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솔로, 클린턴 솔로에서 보시면 눌려져 있는 느낌이 나죠. 뭔가 서스테인이 엄청 길어지죠. 클린턴에서. 그래서 뮤직 포스 같은 게 동영상 보시면 로우 게인인 것 같은데 서스테인이 굉장히 긴 기타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시연을 하시죠. 뮤직 포스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컴프를 잘 사용해서 그래요. 다음 거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엄청 길어지죠. 개인 양이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꽤 이건 껐을 때 이렇게 컴프하고 드라이브 가지고 톤 메이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뮤직포스의 비밀은 컴프다. 나중에 했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얘들은 왜 개인을 적게 써도 서스테인이 저렇게 길게 나올까? 알고 봤더만 컴프다. 다 사기꾼이다. 사기는 아니지. 톤메이킹 사기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크박스네. 누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마저 앰프에서 소리가 나다가 이걸 키는 순간 소리가 안 나죠? 여기서 나죠. 앰프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 토크박스는 나죠?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요. 들려요? 지금 자체 앰프 그 스피커 드라이브에서 나는 소리예요. 앰프는 지금 컷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핀 마이크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 공연할 때 마이크에 그 소리가 들어가서 마이크 밑에다가 이렇게 잘 묶으셔가지고 마이크 옆에 피 물면은 토 나오고 아니. 여기서 들어가죠. 내가 쓰던 토크박스를 남이 안 씁니다. 지하 양도 한번 해보시면 아니요. 잘 돼요. 같은 더러운 악기인데 식사 시간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다시 하려면 주짓을 하죠. 아니요. 더럽지만 치명적입니다. 이런 악기입니다. 자, 빱니다. 빱니다. 계속 빱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 뭐냐면.
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요것도 관찰력이긴 한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토크박스에 있는 거는 SM57이에요. 악기 전용이죠, 마이크. 옆에 보면 SM58 따로 사용하고 있죠. 코러스용, 악기용. 그래서 악기용 사용하기 때문에 토크박스에 있는 SM57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잘 보시면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아무튼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 다 보면. 근데 이제 새로운 사운드 들이왔다. 페이지 2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앰비언트 사운드. 선구자가 누구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프로듀서였던 브라이언 이노가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보면은 굉장히 몽환적이고 뭔가 딜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물론 유튜브는 아닙니다만 유명하죠. 리듬이다. 이곡의 딜레이를 엄청 한 두세 개 걸어놓고 뒤에 배경음도 들어오시면 공황계가 엄청 섞여 있거든요. 전부 장량으로 쳐있는 어렵습니다. 이 사운드 내기 쉽지는 않아요. 이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는 뭐냐? 진짜 사기입니다. 녹음을 많이 해요. 그거 루프 스테이션으로. 제가 보시면은 녹음을 하죠. 지금 칩니다. 좀 길긴 한데 한 30초만 볼게요. 이 배경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그래. 녹음하죠? 안 칩니다. 근데 소리가 나오죠? 사기나 이러면 되나? 그래서 소리를 입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입혀가요. 사운드를, 화음을. 그래서 앰비언트 사운드는 뭐냐면 톤 메이킹이 좀 까다롭고요. 화음을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앰비언트 사운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할게요. 헤드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헤드룸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고가 기타, 팬더 계열인 존서 같은 경우 싱글 코일 픽업에서 사용되는 용어긴 한데 얘가 뭐냐 피킹 뉘앙스예요.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데 살짝 치면 클린톤이 나고 클린톤 사운드가 나고 세게 치면 드라이브가 걸린 사운드가 얼만큼 잘 표현이 되느냐를 헤드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가 좋고 나쁨을 이걸 기준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 듀얼리스트, 킨톤에서는 듀얼리스트나 이제 프로틴에서 나오는 V2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드룸이 굉장히 좋은 오버드라이브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메탈이나 중중중중 하는데 그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밴드 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죠. 다양한 사운드도 많고 뭐 블루스 계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럴 때는 이런 사운드 방식이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는 안 합니다. 자, 요즘 옛날보다 핫하죠. 이제 새로운 사운드. 폴리피 이거 아십니까? 이 밴드 모르십니까? 2010년에 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은 뭐 일렉트로니카 계열이긴 느낌도 있고 EDM에 영향받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 건조하죠, 그 사운드.
근데 또 여기에는 공간계를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한테 스티브 바이 온이 나오십니다. 콜라보를 했는데 의자 꼬라지고 있죠. 끝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듣고 있는 사운드 중에 제일 핫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들고 온 거고요. 스티브 바이는 앨범이 안 팔리는지 잘 나가는 밴드에 숟가락을 얹고 있죠 지금.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무엇이냐? 울트라맨의 앨범 제작 당시에 서태지 같은 경우에도 기타 톤 잡는 데는 막 몇 달씩 걸렸었거든요. 이건 딴지일보 2000년도 인터뷰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톤 메이킹은 한 카테고리예요. 자기 능력치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늘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부분이었고요.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할지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라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근데 용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원리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화가 자 바뀌겠죠. 요 말씀드렸던 단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급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영어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습득하기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질러라. 지름시의 축복을 가지셔야 계좌의 잔고를 비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걸로 가시겠죠? 프로가 되지 맥으로 가시겠죠? 짜릿해. 응? 기타 한 대 잘해주자 돈으로. 이상입니다. 질문이네 질문. 네, Q&A 이거는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캐롤을 들으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금. 질문 한 거 있으세요? 질문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네. 아까 그 IR 그 멀티를 한번 써갖고 이 보면 이제 IR 켜고 끄는 게 있더라고 보면. 그게 그거. 아니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게 IR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예. IR 또 안에 그.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내장된 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막 EMF에 있는 소리를 IR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이펙트를 쓰고 싶다. 그다음에 그 로더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헤드러시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정도 되거든요. IR 로드를 할 수 있는 빈 공간이. 근데 헤드러시는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운드가 좋으니까 자기 거를 써라고 하는 판매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앰프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지금 요 뒤에 휴거스도 있고 집에도 앰프가 있긴 한데 요번에 요 오인페랑 제가 모니터 스피커를 사면서 실질적으로 앰프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지죠. 집에 연습할 때도 전부 IR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빈티지를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빈티지 악기는 IR로 사용하고 정말 빈티지는 팬더 올드 팬더를 사시면 됩니다. 한 3천만 원짜리. 나중에 1억은 넘을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1억 넘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기타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타가 나와 있어요. 배터리가 이제 장착돼 있고 USB 3.0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충전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톤 4개까지 저장하고. 원래 기타가? 네, 원래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산입니다. Made in China. 중국산. 얼마짜리입니까? 요거 기타는 한 160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죠. 비싼가요? 비싸요. 액세서리 제가 이제 무선 시스템하고 몇 개 좀 페달하고 사니까 한 190 정도 들어요. 편해요. 우선은 이거 제가 저번 12월 공연 때 써봤는데 간편해요. 엄청 간편해. 제가 보컬보다 빨리 내려왔습니다. 무대에서. 이 말입니까? 기타가 보컬보다 빨리 내려왔어요. 저 질문 아까 그 앰프에 샌드 리턴 없으면은 1% 꽂고 톤 다시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좀 애매해요. 진짜 애매합니다. 나는 지금 부스터 거기 안에는 프레앰프 시물에다가 톤을 맞춰갖고 그래도 부스터 물려놨잖아요. 그럼 얘를 그러니까 프레앰프를 끈다. 부스터만 가지고는 개인량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사운드가 잡아놓은 거에 추가하지. 그럼 다시 맞춰야지. 결국에는. 결국 다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2017년도인가 벚꽃 가요제를 해가지고 그 갔었는데 거기에 한번 프리앰프 앰프가 팬더 트윈버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딱 톤 다 맞췄는데 딱 그냥 내가 원하는 사운드는 안 나오죠. 너무 하이도 세고. 그렇죠. 근데 다 맞춰야 되는 거야. 뮤직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축제 벚꽃 축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막상 들어보면 사운드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데 자기가 만족하는 선에서 그냥. 는 알지만은 그냥 막상 녹화된 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 다 할 때까지 Q&A 같이. 요즘에 핫한 곡이죠. My favorite thing. Q&A 물어보십시오. 그 기타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가 똥구멍 살살 끓거든요. 그 중학교 때 베이스를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넥스트 이야기하고 뭐 XJPEG 그 당시 좀 유명했었어요. 저도 희대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었나? 그때 추석 때 걔가 대전 친척집 가고 일렉기타를 가서 받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세뱃돈으로 그걸 샀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마무리하시죠. 기타 어떻게 시작했냐 질문.